네, 4월 16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1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12년 전 그날 그 바다에서 우리 아이들의 절규를 기억하고 있는 우리는, 그리고 세월호의 부모님들은 사실상 그날 그 자리에서 시계가 멈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근혜의 사라진 7시간 의혹도 12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미궁 속에 있죠. 그렇게 세월은 무참히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이종석 국가정보원 원장이 어제 4.16 연대와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기 안에 가능한 모든 의혹을 마무리 짓고 싶다라고 밝히고, 원장의 권한 범위 안에서 규정을 수정해서라도 자료 공개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보기관이 단 한 차례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했던 바는 없었던 걸로 아는데요. 이종석 원장이 그날 그 바다에서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끔찍한 인재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이제라도 제대로 확인을 해서 국민께 정말 잘 보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약 12만여 건의 기록들, 그리고 법령으로 제한돼서 그동안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야 세상에 드러날 수 있다면, 이 또한 그동안 없었던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역사를 새로 이종석 원장이 쓰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정도의 약속이라면 믿을만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꾹꾹 닫혀 있었던 진실의 문이 열리게 될까요? 국정원은 4.16 연대 그리고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함께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당시 공개되지 않았던 미자료 자료와 문건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4.16 연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상 규명을 향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감추려고만 했던 수많은 진실의 조각이 이번에 제대로 정확히 전달될 수 있을지 취재 편의점도 현장에서 관련 사건을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많은 분들께서는 저희가 오늘 내 이름은 정지영 감독님께서 특별 출연하셔서 그런지 또 4.16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월호와 또 4.3 제주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유가족들께 위로를 전하는 글들을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 서로 출석 체크하시면서 안부를 묻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우희숙님께서 장윤정 기자님 아주 오랜만에 마시러 왔습니다 하셨는데요. 장윤정은 가수고요. 네, 저는 장윤선입니다. 네, 간혹 혹시 무슨 사이세요? 자매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준비한 첫 번째 소식 우선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다 일반적인 그냥 안부 얘기예요. 뭐 내가 7년을 받고 추가로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기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칸 해놓는데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관련점은 딱 그 이 문장이죠. 이재명 즉 일은 천천히 생각해 보자.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요. 저기 한 페이지인데 제가 PPT가 작아서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것이 준석영님하고는 얘기된 거야. 생각해보니 이 지사 측에 내가 현금으로 준 건 7차례 정도 10억 정도 다음 서신에 얘기해 줄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근데 대검찰청에서 문서 감정을 했는데 보십시오. 아까 다른 것은 다 일반적인 안부 편지인데, 안부 내용인데, 저 이재명 측 일은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리고 저것이 전문적인 어떤 빛을 쏘는 그런 건가 봐요. 거기에 비춰보면 저것이 가필된 것을 알 수 있죠. 이재명 측 일은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리고까지 가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볼까요? 그 다음 또 이재명 후보하고 관련됐던 두 번째 것도 그대로 가필된 게 드러납니다. 준석 형님하고는 얘기된 거야?
생각해보니 이 지사 측에 내야 현금 이것이 그대로 가필된 게 들어요. 즉 말해서 저 편지는 전반적으로 그냥 안부 겸 편지를 한 건데 이재명 후보가 조직폭력배와 관련이 있다고 한 그 두 부분이 그대로 가필된 게 드러났어요. 감정과 모두의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뇌물 편지는 결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교육을 통해서 조작 사실이 최종 확인이 된 겁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검찰은 특히 특수부는 그동안 어떻게 수사를 해온 거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의롭고 그리고 온당하게 대한민국의 범죄를 다 낱낱이 수사해서 밝혀내는 아주 정의롭고 의로운 집단이라고 한켠에 생각했던 그런 검사들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점점 굳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이 영상은 지난해 10월 27일 국회 법사위 대검 국감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 편지가 가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분석하고 진단하는 장면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이 편지는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박철민 씨가 동료 조직원 장모 씨로부터 받은 것인데요. 이 편지 가운데 앞서 이제 보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 측에 현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편지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공개해서 논란이 됐었고 민주당은 당시 대검이 문서검증 과정에서 이 편지가 조작됐다는 감정 의견을 받고도 이것을 묵살했다. 이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실제로 알고 있으면서도 관련된 사실을 묵인 혹은 묵살하면서 없던 것으로 만드는 그래서 조사의 길을 수사의 길을 바꾸는 이런 역할을 했다면 이 또한 범죄적 행각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조작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묵과하고 패스 해버렸던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각종 마타도어 가짜뉴스, 악마화 이것은 정말 잔인하리만큼 지속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좀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지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얼마나 억울했겠나 싶습니다. 이 사건 역시도 수원지검이 대검에 장 씨가 진짜 쓴 게 맞나 감정을 의뢰한 바 있고요. 가필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대선 직전 하루 전날인 2022년 3월 8일에야 감정관 모두의 공통된 의견으로 도출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당시 대검 문서감정실에 근무했던 분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공익신고했지만 이 또한 묵살됐었습니다. 야, 이거 사실상 검찰의 대선 개입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해봄직하지요.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후 X에 글을 올렸습니다. 허무맹랑한 조폭연루설 유포로 대선 결과를 바꾼 국민의힘의 진지한 공식 사과를 기다린다라고 밝힌 건데요. 자신의 조폭 연루설을 허위 폭로한 박철민 씨의 가족이 내란숙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성남시 의원으로 공천을 받았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한 겁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국힘당 소속 장모 씨가 이재명 조폭 연루를 주장하고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재명 조폭설을 퍼뜨려서 질대선을 이겼다. 장모 씨 유죄 확정 판결로 조폭설 거짓말이 드러났으니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의문 부호를 찍은 건데요. 이른바 조폭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 국민의힘 성남수정구 당협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죠. 장영하 변호사와 박철민 씨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국민의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런 안타까움도 토로했어요. 이미 지난 이야기이지만 조폭설만 아니었어도 대장동 부패 조작만 아니었어도 지난 대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차이는 0.73%포인트. 73% 그리고 100명 가운데 1명도 안 되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한 겁니다. 국힘이 조폭설 유포로 대선 훔칠 수 있게 한 공로자들에게 돈이든 자리든 뭔가
보상했을 거로 추측했었는데 땡땡땡 이 사건의 실체가 언젠가는 드러나겠지요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린아이들도 잘못한 게 드러나면 사과는 한다. 또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냐. 공당인 국힘도 큰 잘못이 백일화에 드러났으니 이제 그만 사과하시라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사과를 할까요? 현재 장동혁 대표가 미국 출장 중이기 때문인지 송원석 원내대표가 나섰습니다. 송원내 대표는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본인의 가짜뉴스 영상 유포, 이거 이스라엘 관련된 거죠. 영상 유포로 곤란해지니까 물타기 하려고 애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덧붙인 내용들은 너무나 가짜뉴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굳이 옮길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까지 드는 건데요. 한국 정치가 최소한 업그레이드 한 단계 나아가려면 최소한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모조리 가짜뉴스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 조작된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 드러난 사실에서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아니라고 우기고 반박하면 그 자체로 대단히 옹졸한 정치 행위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자체가 대단히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노봉남 님이 오늘도 코맹맹이 하는 매력적인 기자님의 목소리로 출근 준비를 시작합니다. 기자님 악플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강한 마음으로 화이팅입니다. 정말 응원에 큰 힘이 됩니다. 근데 감기가 잘 낫지 않아서 자꾸 콧물이 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다음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요즘 언론에 보면 하정우 하던데 청와대 AI 수석 하정우 수석이 전재수 의원의 후배라면서요? 고등학교 6년 후배입니다. 근데 우리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걸출한 인물이 있는지는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전재수가 더 뛰어난지 하정우 수석이 더 뛰어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니까 이거 북구에서 초중고 나왔으니까 하정우 수석. 그러니까 하정우 수석이 사상초등학교, 사상중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리고 부덕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저희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지금은 사상부인데 학교를 다닐 때는 북구였습니다. 네. 그래서 북구가 이제 팽창하다 보니까 북구에서 사상부가 분구가 돼 나가가지고 지금은 이제 사상부인데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전부 북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북구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전재수 의원께 묻습니다. 하정우 수석 좋아합니까? 저한테 자꾸 물어보십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하정우 AI 수석님 거치놓고 이런저런 기사들 많이 나오고 인터뷰 보면은 이제 약간 뉘앙스가 대통령께서 결정해 주시면은 총선에 나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실장님께서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위원장이시기도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여쭙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가 아니라 어디 행사에서 작업 들어오는 것 같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대통령은 참모가 필요하고 대통령으로서는 참모가 곁을 지키기를 바라실 거고 당은 당대로 또 인재가 필요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하정우 수석이 결정하기에 따라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정우의 마음이 정해야지 출마 문제를 나가라고 해서 나가지는 것도 아니고 나가지 말라고 해서 안 나가지는 문제겠습니까? 출마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 대통령의 결정이나 당의 결정으로 하는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저 현장에 저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좀 다른 외교 국제관계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 기자가 사실은 어제 그 4개국 순방 성과에 대한 그 브리핑 또는 기자회견이었는데 별건의 국내 정치 현안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저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하정우 수석 거취에 대해서 설명하는 저 장면을 바라보는 기자들의 시선.
기자들이 어떤 표정이었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돌려봤는데 그 기자들 다 실시간으로 타이핑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보 보고도 하고 그 요새는요 너무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마감이 따로 정해져 있고 저 순간 그냥 기사를 쳐서 바로바로 속보를 올리더라고요 현장에서. 근데 하정우 수석의 저 질문이 나오니까 다들 막 웃으면서 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정우 수석의 정치 도전에 대해서 다들 흥미진진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재밌고 그리고 뭐가 어떤 측면에서는 설레고 뭐 이렇게 뭔가 새로운 정치 신인의 탄생 뭐 이렇게 다들 뭐 보고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끝난 다음에 이제 뭐 대개의 경우 남아서 조금 백부를 하는데 강훈식장 바로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나서서 이제 쭉 그러니까 2층이에요. 저 브리핑룸이 대브리핑룸인데 저기에서 이게 계단으로 해서 기자실은 1층에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데 전부 노트북 하나씩 들고 내려오면서 출마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갈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정부 고위 관계자하고도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최근에 하정우 수석을 만났대요. 그런데 이분 얘기가 본인은 그동안 하정우 수석은 과도하게 정당에서 당에서 너무 이게 사람을 이렇게 띄우는 거 아니야? 너무 정치적 목적,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지금 당장 AI 수석으로서 해야 할 목전의 일들이 너무 많은데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너무 소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무 하정우 수석 자꾸 그 정당에서 불러내는 거 안 좋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직접 만나보니까 욕심 있어. 무슨 얘기냐? 하정우 스스로 상당히 출마에 욕심이 있더라라는 거를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아주 적확하게 보고 있는 건데요. 그 2주 동안이나 출장 갔다 오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국내 정치를 간파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판단, 대통령의 생각보다 하정우 수석 개인의 결단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이런 것으로 대충 제가 취재해 보니까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핑계 더 이상 대지 말고 본인이 출마할 거면 결심하고 결단해서 기자회견 해라. 예, 저희가 어제 그 김은지 기자, 구교영 기자하고도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하루하루 날을 거듭할수록 계속 그와 유사한 상황이 진행되는 것 같다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정을 못하고 있다면 결정 도우미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오늘 라이브 포를 돌려보려고 합니다. 이따가 용감한 기자들 시간까지 저희가 하정우 수석 출마 문제를 가지고 과연 몇 분이 투표에 참여를 하시는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과거에 저희가 합당 관련해서 라이브 포를 초반과 마지막에 돌려서 여론을 확인한 바 있었죠. 초반엔 굉장히 합당 논의가 지지가 높았는데 뒤로 갈수록 이 합당 아니다 해서 아주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이번에 하정우 수석 출마를 둘러싸고 여론은 어떤지 우리 애청자들의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창에도 하정우 수석 출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권 안에서는 지금 이렇게 계속 운이 되는 것 자체가 하정우 수석 스스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출 요구를 정당화하기 위한 여론 조성 측면도 있다. 이제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취재 편의점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하정우 수석 출마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점은 지난 6일입니다. 지난 6일에 저희 취재 편의점 프로그램에 김두관 전 경남지사 직접 출연하셔서 최근 며칠 사이에 완전히 기류가 변화했다면서 하정우 수석의 출마가 임박했다라고 저희들한테 단독 보도를 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여기저기서 뭐 자꾸 할 일도 많은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셔서 이거는 또 안 되는가 보다 했는데 또 주변을 취재해 보니까 상황은 하정우의 결심, 하정우의 결단만 남았다. 결재 없이 못 나간다라고 하면 진짜 못 나가고 28년 총선에나 노크를 하게 될 수도 있겠는데요.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하정우 수석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저희가 또 추가 취재해서 그러니까 그 정치와 언론은 생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제가 이렇게 취재한 내용을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 끝나고 다시 취재를 하면 또 상황은 변경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 아이 장윤선 왜 오늘은 이 말하고 내일은 저 말하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계속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는 저희들 직업의 특징이 지금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상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고정돼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장윤성 기자님 감기 빨리 나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AI로 하정우 하나 더 만들면 어때요? 와, 굿 아이디어이십니다. 하나 더 만들 수 있을까요? 예, 우희숙님께서는 하정우 수석님께서는 대통령님 곁을 지켜주시는 게 행정가도 필요하지만 나라님께 도움되시는 게 어떨지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아, 노미님께서 오랜만에 또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의 이정주 기자가 게스트로 나와서 너무 기대됩니다. 저는 정치인들보다 기자님들 패널 나올 때가 더 재미있네요. 그러시군요. 예. 기자들의 분량을 조금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AI 부서를 만들어서 하정우 수석을 시키는데 보궐 말고 다음을 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런 의견. 지금은 때가 아니다. 때가 있는 법. 하고자 한다면 다음 총선에 출마하시라 이렇게 의견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또 어떤 의견들이 있을지 저희 제작진께서 모아주시면 순간 사이사이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4개국을 방문한 결과로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지었음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원유 2억 7,300만 배럴은 작년 기준으로 즉 별도의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3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입니다. 나프타 210만 톤은 작년 기준으로 약 한 달치 수입량에 해당됩니다. 특히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봉쇄와는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연락하는 경우는 있어도 정부가 이렇게 특사단을 보내서 정성을 들이는 경우는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점입니다. 오만은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향후에 핵심 광물 자원 개발이라든지 도시 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런 국면에서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 경제 협력 특사 자격으로 카자흐스탄, 오만, 카타르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4개 나라를 방문하고 돌아온 강훈식 비서실장이 어제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했다고 발표하고요. 이 원유 2억 7,300만 배럴은 작년 기준으로 즉 별도의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석 달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수. 그죠? 너무 잘했죠. 그리고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를 했다는 것이고요. 이것 또한 작년 기준으로 한 달치 수입량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죠. 물론 뭐 금방 끝날 것 같다, 금방 끝난다, 미국 발로 나오고 있지만 벌써 근 50일이 다 돼가고 있어요. 2월 28일 개전하고 지금 3월 지나 4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4월 가운데도 오늘 16일입니다. 이달 안에는 전쟁이 끝나야 할 텐데 4월 말에는 끝난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미국과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지 또 중간에서 또 어디를 레바논이든 어디든 또 폭격을 하는 것은 아닐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에서 당장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급한 원유와 나프타 수급을 위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다녀왔다. 이렇게 확인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 그거 확보한다고 말은 했어도 와야 오는 거지. 호르무즈 해협이 꽉 막혀 있는데 그거 가져올 수 있나? 못 갖고 오는 거 아니야? 말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비판하실 수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꽉 막혀서 지금 26척에 해당하는 한국으로 향하는 배가 못 오고 있는데 거기와 상관이 없다. 다른 곳을 통해서 도입된다라는 것입니다.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요. 돈이 있어도 돈 주고도 못 사는 게 바로 원유와 나프타라는 것입니다. 돈 많이 줄게. 그래도 원유와 나프타 구할 수 없는데 시장 가격 그대로 원유와 나프타를 구해온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평가할 만한 내용인데요. 우리 언론들은 오늘 보니까 기사 밸류가 그렇게 높게 다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대한민국 정부처럼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직접 노력하는 경우가 없다. 특사까지 파견해서 에너지 확보에 애를 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없는데 우리가 진짜 유일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동 전쟁 이후에 여러 나라에서 특사가 오고 있지만 대통령 예방이 성사된 특사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만에서는요 왕이 계승 서열 1위인 하이삼 빈 타리크 알 사이드 현 술탄 국왕이죠. 장남인 디아진 빈 하이삼 알사이드 경제부총리를 만나서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우리 선박 26척의 안전한 통과를 위해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답변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전쟁의 복판 속에 끊임없는 국제협력을 통해서 중동 국가들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원유와 나프타를 수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평가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이고 59분인데요. 그래도 이거는 끝으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지도위원들 후보도 못 구하고 시장 후보도 못 구해서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기를 놔두고 혼자 가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제발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옆에 있으면 한 대 때리고 싶어. 네, 어제 저녁 CBS 라디오 한판 승부에 출연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발언 가운데 한 토막입니다. 50일도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장동혁 대표 사진 하나가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준비한 사진, 저 어제 저희가 김은지 기자가 공개했던 건데 혹시 AI 합성 아니야? 라고 저희가 미리 사과를 했었는데 AI 합성 아닌 걸로 확인이 됐고요. 실제로 저렇게 관광객 모드로 사진을 찍은 겁니다. 두 분 표정 너무 좋아 보이시죠? 관련해서 당 내부에서는 당원들 억장 무너지게 해야겠냐. 엄중한 시기에 희낙낙하는 건 바른 처신이 아니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종혁 최고 SNS에 글도 올렸는데요. 미국 갔으니 사진 찍는 것까지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한숨이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힘 후보들 피눈물 나고 있는데 해외여행 화보 찍습니까? 꼭 이런 걸 공개해서 민주당한테 조롱받고 국힘 당원들 억장 무너지게 해야겠습니까? 하긴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라도 있었다면 보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지는 않았겠죠. 얼굴 표정 좋고 의사당 배경 멋지네요. 거기 오래 계십시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언제나 보수 진보, 진보 보수 양날개로 대한민국이 발전했습니다. 국회에 무려 107석이나 가지고 있는 제1야당 지도부의 태도가 저 정도라면 저것은 국민에게도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이 한동훈 전 대표 복당론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소식은 잠시 후에 용감한 기자들에서 박형광 기자 그리고 이정주 기자와 함께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퀵배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